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요괴설 오피입니다. 한 2달 만에 제가 이제 직관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직관 경기 리뷰 방송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만에 야구장에 제가 갔습니다. 그 2달 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이 야구하는 사직 경기 있는 날하고 제가 이제 그 야구장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못 가기도 했고, 사실 5월엔 야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게 큰데 6월에는 시간이 진짜 안 맞아가지고 한 2달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또 굉장히 큰 승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쁘고 기분 좋은 상태가 어제 밤부터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경기 13대 7로 뭐 좋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속에서 뭐 좋은 모먼트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약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가 이제 승리하면서 26승 1무 38패로 이제 8위가 되었고요. 6월 24일 NC 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가 선발 매치업이 노경은 선수 대 루친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오고 갔거든요. 객관적으로 선발 무게감 루친스키 선수가 훨씬 더 앞서는 경기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서 오랜만에 가는데 하필 걸려도 이런 경기에 걸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만은, 그 노경은 선수의 호투를 예상하지 못한 저의 굉장히 큰 착오였지요. 그래서 굉장히 예상 밖으로 루친스키 선수를 공략을 성공하면서 노경은 선수는 또 호투를 하면서 참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정말 항상 얘기하자면 야구가 참 알다가도 모를 운동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전혀 예측이 의미가 없다. 이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스포츠라는 게 이날 경기에서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 일단 승리 모먼트, 무엇보다도 2회에 나승엽 선수가 루친스키 선수 상대로 그 동점 투런 홈런, 본인의 첫 홈런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사실 이날 경기가 1회부터 2점을 내주고 시작을 하면서 좀 무기력하게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루친스키 선수의 구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날 루친스키 선수의 그 싱커성 투심이 굉장히 각도가 날카롭고 슬라이더와 함께 굉장히 공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루친스키 선수한테 완전히 셧아웃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승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격, 그 중앙 담장을 정확히 경기장을 반으로 갈라놓는 대형 홈런을 터트려내면서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 있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이 홈런을 제가 또 직관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루친스키 선수를 굳이 6회까지 끌고 간 NC 벤치의 오판도 저는 약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좀 끌고 가져가지고 루친스키 선수가 좀 많은 점수를 허용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저는 좀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경은 선수의 무엇보다 이제 호투, 시즌 2번째 승리를 거둔 호투가 또 컸고, 그리고 정말 웬일로 무사만루에서 저희가 점수를 5점이나 냈습니다. 5점이나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게 롯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적응 안 되는 집중력도 보여줬고, 그리고 좀 행운도 짜잘하게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따른 경기였어요. 좀 그런 행운들이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행운들이 또 없었다면 경기가 약간 어렵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이기는 경기는 또 되는 경기는 이런 식으로 또 잘 흘러갑니다. 이런 점도 있었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아쉬웠던 게 11점 차까지 크게 벌려놓고 마지막에 5점을 또 쉽게 까먹는 이런 경기는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좀 깔끔하지 못하게 마무리 지은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점 정리인데 좀 전진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라인업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롯데자이언츠 라인업은 1번 유격수 마차도, 2번 우익수 손아섭,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1루수 정훈, 6번 중견수 수재한, 7번 2루수 김민수, 8번 3루수 나승엽, 9번 포수 강태규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노경은 선수였고요. NC 라이노스는 1번 좌익수 정진기, 2번 지명타자 권희동, 3번 우익수 나성범, 4번 포수 양의지, 5번 중견수 아이태어, 6번 유격수 노진혁, 7번 3루수 박성민, 8번 1루수 강진성, 9번 2루수 정현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선수였습니다. 1회부터 이 정진기 선수가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치면서 앞서 나가고, 또 1회 권희동 선수 4구, 나성범 선수 땅볼로 1사 2루, 양의 선수 적시타로 0대2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0대1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들어갈 때 소리만 듣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야구장 근처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홈런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니까 0대2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무난하게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무기력한 흐름을 나승엽 선수가 그 2회 좋은 홈런으로 이제 막아냈는데, 이 홈런이 저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맞자마자 넘어간다는 느낌을 크게 못 받았거든요. 이게 또 중앙 담장에 넘긴 홈런이 약간 그래요. 제가 뒤에 중앙 상단석 거기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그 자리가 좌우는 잘 보이는데 높낮이가 잘 안 보여요. 그 타구에. 그래서 항상 그 홈런성 타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몸이 수그러집니다. 이제 높이를 봐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이 홈런이 느껴졌어요. 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홈런이 됐는데 정말 좀 기대하지 못했던 홈런이었고 4회 말에 2사 후에 추지현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여기서 약간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루친스키 선수가 보크를 범하면서 이제 진루를 또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추가 득점 못했습니다만 좀 재밌는 게 약간 보크가 나왔는데 모든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왜 보크인지 어리둥절했고 루친스키 선수도 굉장히 좀 그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 항의를 강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1루수 강진성 선수가 1루 베이스에 일단 안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견제구의 방향이 1루 베이스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강진성 선수 쪽으로 가면서 이게 약간 기만 행위라고 판단해서 이제 보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보크는 이게 제가 야구를 진짜 적지 않게 봤음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보크 정도 하는 건 이제 투구 준비 자세에서 이제 멈춤 동작. 네. 이 상태에서 이 멈춤 동작이 없는 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견제를 할 때 뒷발 그러니까 그 투구판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빼는 거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좀 보크라고 알고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조금 뭐 잘 모르겠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 1루수가 베이스에 없는데 견제를 해서 보크인데 2루 견제를 할 때 2루수 유격수가 커버 안 들어서 빠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아마 그 견제구의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루친스키 선수의 견제구 방향이 1루 베이스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완전히 그 1루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강진현 선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만 행위로 판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야구에서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의 보크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5회 초에 약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1사 3루 상황에서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전진 수비가 또 이루어졌고 내야 땅볼로 잘 막으면서 무시점이 되었고 여기서 또 위기 후에 찬스가 5회 말에 다가옵니다. 5회 말에 마차도 선수가 안타치고 선두 타자가 나가고 손아섭 선수 타석에서 폭투가 나오면서 1사 2루로 진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아섭 선수가 준정 적시타를 치면서 3대2로 이제 그 역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슬라이딩 소위 이런 슬라이딩이고 슥 가면서 손으로 베이스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런 슬라이딩이 나오면서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슬라이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전을 하게 됐고 6회 초가 굉장히 좀 가장 큰 위기였는데 노경건 선수가 2사 2, 3루로 만들어 놓고 내려가고 구승민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네, 구승민 선수가 올 시즌에 좀 피홈런이 많은 편이라서 또 박성민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좀 이거 큰 거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초구에 박성민 선수가 친 타구가 굉장히 큰 타구가 만들어졌고 저는 맞는 순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넘어가는 줄 알아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네 이게 굉장히 다행으로 그 자익수 전준 선수가 펜스에 등을 기대고 잡아내는 타구가 되면서 다행히 이제 석점 홈런이 안 되고 막아내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운도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이 사직에 바닷바람이 항상 많이 불거든요. 역풍으로 조금 부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도 바람이 조금 불면서 안 넘어가고 이제 자행이 잡혔던 것 같고 이게 넘어갔으면은 사실 뭐 3대5가 되면서 게임이 그대로 터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천만다행으로 네, 타구가 안 넘어가면서 또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좋은 행운이 된 것 같아요. 6회 말에 이렇게 큰 위기 후에 찬스가 다가오게 되고 일단 선두 정훈 선수가 5월 홈런을 치면서 5월 1점 홈런 치면서 4대2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승현 선수가 2사 후에 좌중간 2루타를 때려내면서 2사 2루가 되고 여기서 이제 김재호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2루 앞에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그 투수 베이스 커버가 늦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타구가 애매했어요. 2루수 앞에 좀 느린 땅볼이 가면서 좀 애매했기도 하고 루친스키 선수가 커버를 늦게 들어오면서 사이게 되고 이 시점에서 루친스키 선수의 투구수가 108개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좀 행운의 안타를 내주면서 2사 1, 3루 상황이었는데 루치니 선수 굳이 끌고 나간 거 이게 사실 조금 저희 팀 입장에서는 좀 허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 투수가 거의 무조건 실점을 하는 모먼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투구수가 이미 좀 한계를 넘은 상황에서 굉장히 이런 기분 나쁜 안타를 허용을 하고 나면 투수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보통 많은데 여기서 왜 굳이 끌고 나갔나 싶긴 한데 여기서 또 마차도 선수가 아니나 다를까 중앙 펜스를 바로 때리는 2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6대2로 도망을 가고 사실 이 점수가 굉장히 좀 큰 점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적시타가 만들어졌고 이제 맞고 나서 투수 소희연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루치니스 선수가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손호 선수가 우전 적시타 치면서 7대2로 달아나게 되고
손아섭 선수가 드디어 3할 타율로 이제 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할 2푼대에서 헤매다가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또 살아나면서 3할을 결국은 이제 수복을 했고, 타율도 타율인데 타구 질이 이제 외야로 뻗어나간 타구, 장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아섭 선수가 이제는 좀 회복을 했구나, 우리가 알던 손아섭 선수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회에 굉장히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6점의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좀 확실하게 좀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 선두 타자 전준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간 상황에서 정훈 선수가 소위 블루투스 안타라고 부르는 그 배트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맞고 안타가 되는 또 이루수 앞에 그 땅볼 안타가 되면서 좀 행운이 따랐고, 최지한 선수가 포인트로 무사 만루를 만들고, 이 우리 팀 무사 만루에서 지독하게 점수를 못 내는 징크스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뒤에 정말 적시타가 빵빵 터지면서 점수를 많이 낼 수가 있었어요. 김민희 선수가 3루간에 적시타 치면서 8대2, 나승현 선수가 중전 적시타 치면서 10대2, 마사수 선수가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11대2, 2사 2, 3루에서 손아섭 선수가 우중간 2루타로 12대2, 그리고 2사 2, 3루에서 이대호 선수가 중견수 희생 플라이 13대2 하면서 웬일로 무사말루에서 6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응징력 있는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경기는 13대2니까 12점 차니까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제 제가 야구 같이 보는 친구들 단톡에다가 12점 차인데 이제 누워도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래 11점 차인데 이제 누워도 되겠지, 근데 6점 정도는 줄 것 같다고 한 친구가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점을 퍼주고 이겼습니다. 네, 참 저희도 가끔 놀라거든요. 이제 참 야구를 오래 봤다 싶고 이제 도사가 다 됐구나 싶은데, 참 12점 차면은 사실 상대 타선도 어느 정도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무난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투수 소모도 최소화하고 좀 수비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좀 체력을 세이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기에서 좀 에너지 소모를 못하고 좀 안 써야 될 에너지 소모한 건 좀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국 체력적인 부분에 부담이 생기고, 또 투수가 소모도 쌓이고 하면서 그게 강팀이냐 약팀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다.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6점이나 허용을 하고 이제 이기게 된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깔끔하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5점을 줬네요. 5점을 13대7로 이겼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실점을 하면서 이기게 됐는데 좀 아쉬움이 마지막에 많이 남았던 승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승리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경기는 이겼으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승리 소식으로 또 오랜만에 직관 경기 소식을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플렉스 티켓을 그 16경기 게임짜리를 끊어놨는데 이제 4경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또 시간 있을 때 열심히 가면서 또 다 써야 되겠죠. 다 써야 되겠고, 최근에 또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문제가 타력의 힘으로 이기는 경기밖에 없다는 점. 투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평균 자책이 최하위고,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또 김대호 선수도 어깨 부상이 도지면서 또 이탈이 됐고, 결국 저희가 필승조가 그 계속해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 박진영, 구승민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부진을 하면서 김대우, 최준용, 김대우로 재편이 됐는데, 또 최준용, 김대우 이 선수 모두 다 또 부상으로 또 쓰러지게 되면서, 부상으로 또 빠지게 되면서, 또 이제는 뭐 김진욱 선수랑 그 다음에 다시 좀 회복하는 구승민 선수나 아니면 서준원 선수, 이 정도가 필승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김진욱 선수가 불펜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 참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게 참 올 시즌이 힘든 시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조금 자리를 잡을 만하면 자꾸 사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역시나 이 특히 김대호 선수가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에 좀 투구수 관리나 연투, 특히 연투에서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게 그 초반부에서, 시즌 초반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탈이 나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승리 소식,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